개똥고집 한 스푼, 미움받을 용기 한 스푼. 감독부터 하죠. 감독 중에 제일 뛰어났던 사람. 당연히 엘리키가 먼저 생각이 날 거고. 그리고 여기서 또 바르셀로나 첫 시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했던 한지 플릭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복구를 시켰다는 면에서 뭐 당연히 에디 하우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누가 있을까? 심자기를 넣으려고 했거든. 와, 근데 심자기 되게 애매하긴 한데. 무관이지만 가장 뛰어났던 인테르 그 감독인 심자기 또한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콘테 또한 나폴리 성적 복구를 잘 이뤄냈죠. 그리고 또 클럽의 요선을 잘 물려받은 아르네 슬롯 또한 당연히 들어갈 수 있고, 괄호 열고 이적 시장 지원 사실상 없었죠. 이 정도로 꼽아야 될 것 같아. 나머지는 들어갈 자격이 없을 것 같아요. 봤을 때 근데 사실 그냥 엘리케가 들어가는 게 맞죠. 왜냐면 엘리케는 리그왕의 영웅이자 PSG의 한을 부숴준 거라서, 게다가 또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메타 체인저가 된 것 같거든요. 펄스나이드로 토너먼트에서 우승한다? 21세기에서 봤을 때 펩 가르디올라 말고 못 봤던 것 같아요. 물론 뭐 투엘도 있긴 합니다. 근데 화력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투엘의 챔스 우승 분명히 이제 리스펙을 받을 만한 부분이긴 하더라도 약간은 이런 식으로 평가의 차이를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투엘도 정말 대단했죠. 그래서 엘리키를 넣었습니다.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다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골키퍼입니다. 키퍼는 당연히 우승팀이라고 할 수 있는 돈나룸마. 빌라전에는 좀 불안하긴 했는데 챔스 토너먼트에서 가장 압도적이었고 당연히 빠질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존머는 이해 전혀 밀리지 않아요. 존머도 상대한테 좌절을 너무 많이 안겨줬어. 존머 또한 카시아스를 보는 듯한 신장 한계의 극복을 보여줬음. 그리고 존머가 좀 나이가 많이 있어가지고 빌드업 미스 같은 게 좀 있다라는 평가가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늙었다는 생각도 전혀 안 들었고, 생각보다 존머가 나이가 되게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슈체츠니. 내가 저평가를 했던 슈체츠니. 이 선수 또한 들어갈 수 있는 게, 처음에는 실수가 좀 많았던 것 같아서 전반기 동안 그래서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는데, 후반기에는 와, 저 슈체츠니 진짜 부폰 같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어가지고. 라야는 아스날 선수 전원 중에서 그나마 우승팀 수준으로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마갈랑일 수도 있고 다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대회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뛴 선수를 본다면은 그래도 라야가 들어갈 만하다고 보고. 알리송은 너무 빨리 날아갔어요. 알리송 정말 잘하긴 했거든. 근데 알리송은 너무 빨리 날아갔어. 그래서 뺄게요. 오블락? 잘하긴 했는데 오블락도 너무 빨리 날아갔고, 나는 오블락한테 감탄했던 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내 주관이다 보니까 이 정도가 끝인 것 같아. 더 없어. 근데 이것도 사실 답정너긴 합니다. 돈나룸마예요. 키퍼가 그냥 다 막으면 우승하는 게 토너먼트거든요. 제일 잘했으니까 우승했죠. 키퍼는 그래 진짜. 다른 포지션 대비 키퍼는 정말 클린해요. 지가 다 막으면 우승이야. 토너먼트는 그렇거든. 그 다음에 자풀백이죠. 맨데스 사단의 귀한 자식이죠. 에이전트 맨데스 있잖아. 그 사람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PSG가 이번에 맨데스 사단에 있는 애들이 되게 잘했어요. 하모스도 토너먼트에서 기여도가 꽤 있었고, 하모스가 그나마 망했던 선수지만, 그리고 이제 뭐 주앙네베스, 비티냐, 그 다음에 누누 맨데스 등등 얘네가 너무 잘했어가지고 약간 풀백의 정체성에 좀 멀긴 한데 그렇다 해도 들어갈 만한 것 같아요. 순수 기량으로 씹합살이 가능해서. 월드베스트 11이 약간 비틀기도 가능하잖아 님들. 약간 돌발 행동이긴 한데 다른 그 왼발잡이 수비수 이쪽에도 들어갈 애가 있는지까지 봐야 될 것 같아. 나는 그냥 맨데스가 잘하긴 했는데 다른 수비수 라인업 봤을 때 들어갈 게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바르샤 쪽에서도 들어갈 풀백이 없고, 아스날 쪽에서도 들어갈 만한 풀백 없고, 그 다음에 인테르, 디마르코 그 정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랬었던 것 같아서 난 여기다가 바스토니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바스토니도 결승전에서는 5대0으로 쳐맞았지만 좌터백 중에서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여기다가 후보로 넣었던 것 같고, 리그에서도 마찬가지고 챔스에서도 둘 다 잘했으니까 발대가 비빌만한 수준인지 모르겠어. 파초가 있구나. 묵묵히 잘함. 존재감은 없거든요. 존재감은 없는데 애초에 왜냐면 PSG가 앞에서 전방 압박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안 가요. 급물살 같은 게 위협이 여기까지 안 오는데, 근데 파초가 진짜 잘했던 거는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베테랑답게 되게 다 판단이 깔끔했고, 파초랑 함께 했을 때 이 팀이 위험해 보였냐라는 순간이 없었어. 수비의 근간을 봤을 때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파초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니고 언제 왔더라 여러분? 지난 시즌이었나? 나 이니고 처음에 진짜 못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지난 시즌엔 되게 별로였는데 얘? 지난 시즌 전반기 때 개별로였다가 무난하게 올라왔다가 이번 시즌에 엄청 잘해진 걸로 기억하거든요? 반다이크 뭐 빠질 분이 아니시죠? 발롱 2등이 조수로 보입니까? 이렇게 딱 나열을 했는데 왼쪽 2명을 고를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난 여기다가 레프트백에다가 바스토니를 넣고 그리고 파초를 넣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레프트 풀백 플러스 레프트 센터백인 거야 방금 이 명단이. 나는 근데 얘 둘이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반데이크도 잘하긴 했는데 너무 빨리 날아갔어. 왜냐면은 뭐 기량도 정말 중요하긴 한데 근데 성과도 정말 중요하니까. 중앙 센터백 가운데로 봤을 때 아체르비도 솔직히 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오른쪽 센터백 및 오른쪽 풀백을 지금 생각하는 거니까. 아체르비 같은 경우에는 88년생 37살이거든요 37살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그리고 클러치 기여도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오른쪽 풀백 포함이니까 하키미
결승골이죠. 하키미는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클러치 능력도 괜찮았지만 진짜 풀백으로서 극한에 보여준 것 같아. 알베스 생각났어요. 하고 그다음에 쿤데가 들어갈 수 있는데 쿤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터백 역할을 맡고 있지만 오플백으로 나가는 형태가 되게 많은데 얘도 이제 클러치가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오버래핑을 했을 때도 그렇고 수비 커버도 그렇고 전혀 꿀리지 않는 괜히 프랑스 주전 오플백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고 라리가 오플백 베스트도 얘인 것 같아. 공수 완벽했어.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둠프리스까지. 원래 그 인간 이하지능이라는 프레임이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이제 몸으로 증명함. 사람의 몸이 극도로 발달을 하면은 모자란 머리를 커버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 시즌에 둠프리스를 보면서. 그래서 넣을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뽑는 게 쿤데랑 하킴입니다. 이제 와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멘데스를 뺀 이유가 뭐냐면 나는 바스토니, 파초, 쿤데, 하키미를 다 적어야겠어서 여기다가 안 적은 거예요. 이래서 나는 멘데스를 민 거야. 옆으로. 누누가 정말 잘했던 거 인정하고 반데이크가 잘했던 거 인정하다만 저 4명보다 잘했냐라고 하기에는 모든 대회에서 이거는 아니라고 봐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러면 약간은 좀 납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 중원이죠. 자 1번 페드리 24-25 시즌 단연코 최고의 기량을 보여준 부상의 악령도 떨쳐냈죠. 선수가 정말 자신의 커리어를 딱 되돌아봤을 때 정말 의미가 많이 남을 것 같고 가장 추억하기 좋은 시즌이 이번 시즌인 것 같아. 그래서 나 일단 얘는 그냥 고정이에요. 얘는 그냥 고정. 공미 안 적겠습니다. 그냥 다음 볼란치 들어갈게요. 페드리 말고 들어갈 애가 없어요, 애초에. 이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이스? 나 라이스는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리그 챔스 컵대회 퍼포먼스 다 봤을 때 라이스가 들어갈 만하냐? 이건 모르겠어.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에서 캐리했던 건 맞는데 그 승리 기여도는 정말 뛰어난 거 인정하나. 근데 여기에 들어간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인테르가 중원 자원이 그렇게 퍼포먼스가 좋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인테르 들어갈 애들이 없는 듯? 바르샤에서도 올모가 그 정도였냐? 더용이 그 정도였냐? 이거 모르겠어요. 더용은 그나마 그럴 수 있는데 파티 잘하긴 했다. 토마스 파티. 얘도 똑같아. 부상 악령도 떨쳐냈고요. 볼란치로서의 기량이 대단히 뛰어났고요.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고 있긴 한데 흐라벤? 파티 들어간데 흐라벤 들어갈만 하겠다. 흐라벤은 포지션 변화를 빅리그에서 첫 시즌으로 해놨다는 게 신기하고요. 데뷔가 첫 시즌이라기보다는 정확히 PL 포지션 변화로 맞이한 PL 첫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정말 기량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서 난 이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맥토민이요? 키미는 그냥 얘는 왜 우풀백으로 쓰면 안 되는지 투엘에게 간접적인 강의를 해줬어요. 얘는 볼란치가 그냥 맞아. 세리 MVP 아는데 들어갈 급은 아니라고 봐요. 걔가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을 하고 그리고 뭐 패들이랑 지금 비교가 돼야 되는데 맥투민이는 오히려 걔는 볼란치가 아니라 득점 자원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패들이랑 비교했을 때 들어갈 만하냐? 나 이건 모르겠어. 그래 지금 공민은 얘 말고 안 나올 거라니까요? 왜 넣어? 씨발 쟤 말고 없는데. 비티냐 네베스. 비티냐는 내가 되게 약간 키 175쯤 되는 볼란치 개 좋아하거든요. 라비오처럼 완전 덩치 같은 컨셉이 아니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해. 근데 그거에 끝을 보여줬어요. 175가 될 거면은 다른 걸로 치환을 시켜야 되는데 발기술이 굉장히 좋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수비 능력 중에서도 뭐 예측 능력이 좋다거나 위치 선정이 좋아가지고 뭐 그런 이득을 취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비티냐가 진짜 중거리 장착도 되어 있고 전방으로 볼을 치고 나가면서도 전진 드리블이 되고 결승전에서 너무 잘했고 그 다음에 어제 포르투갈 후대 경기 보는데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베스인데 네베스는 육각형 미드필더 유망주가 이래야 한다의 표본. 육각형이란 단어가 되게 남용이 많이 되곤 하는데 근데 네베스를 생각하면은 육각형 자격이 좀 빼앗겨야 되는 애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베스랑 비교했을 때 육각형 맞냐라고 확신이 들면 육각형 맞는 거고 아니면은 육각형 아닌 거고 그냥 얘가 딱 기준점이 되는 것 같아. 얘는 키가 작은데 헤더도 잘해요. 힘이 워낙 좋아가지고 많이 질질 끌었는데 죄송하고요. 비티냐, 페드리, 네베스 꼽겠습니다. 반박 안 받을게요. 이거는 뭐 반박이 있을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공격진인데요. 덴벨레 현 시점 발롱도르 도박사들이 뽑았을 때 랭킹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압도적이라는 이제 수식어가 붙을 수 있을 것 같고 후뎀그의 모습이 사라지고 성숙해지기도 했고 기량은 뭐 가히 말할 게 없고요. 얘가 빌라전 때 MOM을 받았나? 근데 얘가 그때 못했거든요. 근데 MOM을 받아가지고 나도 좀 의아했는데 이걸 되게 탐탁치 않아 하더라고요. 이걸 받은 거를.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 와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얘가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구나. 약간 자기 PR이나 자신이 얼마나 잘난지를 과시하면서 살고 그다음에 팀 스포츠에 되게 맞지 않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덴벨레가 정말 인격으로도 그렇고 선수로서의 기량도 그렇고 성장을 너무 많이 해서 감탄 많이 했고요. 음바페를 후보군에 넣어보겠습니다. 전반기 초반에 심한 부진은 솔직히 프레임으로 지금도 약간 잔상이 남아있긴 한데 근데 그건 떨쳐낼 만한 거는 당연히 해냈고 그거를 넘어서서 월드클래스가 뭔지 보여줬어요. 토너먼트에서도 레알 경기 답대가리 존나 없을 때 음바페가 볼 잡으면 기대 존나 많이 됐어. 진짜 존나 잘했어요 진짜. 난 얘가 그래서 무시받는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하고 살라 30, 20 실패하고 16강 딱이긴 하지만 이만한 퍼포먼스 없긴 했습니다만 중략
이게 참 안타까워요. 케인 나름대로 이제 빅게임에서의 존재감도 드러냈고 기량은 여전했는데 근데 저 존재감이 부족했어. 더 존재감이 뚜렷했어야 됐어을 그러니까 탈락을 했지. 안타까운 거죠. 두 회 잘하게 됐는데 두 회 빼고 싶은데? 라인업 보면 두 회 빠질만해요. 두 회 뺄게요. 두 회는 들어갈 애가 아닌 것 같아. 전반기 때 좀 아쉬웠고 후반기 때 각성했는데 얘가 여기 라인업에 들어가기에는 라인업 보면 납득될 거예요. 흡이차도 잘하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빠질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냥 하피냐랑 여기다가 야말 넣고 레반도프스키, 레비 3명 더 넣을 거라서 이렇게 들어갈 거여가지고 그리고 올리세까지. 올리세도 빼자. 이 정도 라인업이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들어갈 거여가지고 그래서 나는 두 회 빠질 수 있다고 봐. 클러치면 클러치, 중거리면 중거리. 스찌가 아닌 내용도 좋았고 전 발롱 후보 1등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발롱은 못 받을 정도인 것 같고 야말 17살인데 발롱 후보로 논의가 되고 있고 공격 포인트 개수는 좀 적을 수 있거든요. 하나하나의 그 순도가 너무 높았고 그 다음에 경기 내용적으로 다 가장 훌륭했고요. 트랙이 뭔지 보여줄 거면 야말 그냥 보여주면 돼 경기. 레반도프스키 라스트 댄스를 할 나이인데 라스트 댄스 같지 않음. 후보 중에선 애매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들어갈 만한 것 같고요. 여기서 나는 공격진을 하피냐 덴벨레 야말 했어요. 이건 약간 반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제일 나았던 것 같아. 하피냐 라리가 올해 선수 받았고 야말도 그 후보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던 선수고 덴벨레 뭐 발롱 후보 1등인데 못 들어갈 거 있나? 그냥 이게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베스트 라인업을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PL 한 명도 없다고? 들어갈 애가 없어서. PSG가 몇 명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감독까지 하면 7. 바르샤가 하나, 둘, 셋, 넷. 베스트 11 바르샤랑 PSG만 있네요? 인테르까지 한 명.